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중앙일보 배명복입니다. 이 토론에 초대해 주신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북한 핵 문제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거의 약 한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1990년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당시 이제 파리 특파원으로 있을 때인데 그 북한이 IAEA에 가입한 다음에 이 핵 안전조치 협정, 즉 세이프가드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북한이 가진 핵 시설 또 핵 활동 이런 거를 전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신고 내용과 그 IAEA 현지 사찰 결과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을 했고 또 미국 위성으로 촬영한 내용하고도 또 불일치가 발생했고 그러면서 그 북한의 불성실 신고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북한 핵 문제가 국제사회 이슈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90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취재한다고 IAEA에서 이사회가 열릴 때마다 이제 비엔나를 가다 보니까 제가 93년 말에 이제 귀임을 했는데 그때까지 13번을 그때 비엔나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벌써 한 27년이 지났고 그동안 이제 북한 핵 문제를 쭉 팔로우업을 해왔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기자는 어디까지나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뭐 북핵 문제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를 여기 불러주신 이유는 아마 APLN 멤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제 문정인 교수께서 오셨어야 되는 자리인데 지금 해외 체류 중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 자위적 핵무장론을 주장하는 그 찬성 쪽 논리를 주장하시는 이충근 박사님하고 또 그 반대편에서 반대하는 이 정옥식 대표님 이제 계신데 APLN은 기본적으로 비핵 군축 그 노선을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저 역시 이제 반대 입장을 취하는 게 맞겠지만 오늘 토론에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 약간 중간자적 또 언론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독자적 그 핵무장론이 사실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에 이미 논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추진했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하면서 다시 이 핵무장론이 공론화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문가나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자위적 차원의 핵무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이 미국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 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 핵무장론이 더욱 가열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앞으로 북핵 문제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은 자위적 핵무장론이 본격화하는 계기가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점에서 이 핵무장론에 관한 토론회를 연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자위적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뭐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형화, 경량화에 이어 이 고도화 단계에 들어서서 이미 북한은 사실상의 핵 보유국 대열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미 영변의 핵시설은 정상적으로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속 핵무기고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와 함께 그 핵 운반 수단도 운반 수단의 개발도 급속히 진전이 돼서 뭐 최근에 작년에는 그 IRBM에 해당하는 무수단 미사일,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 SLBM, 지금 이제 이어서 ICBM까지 지금 그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 그 아까 김 장관님이 언급하셨듯이 김정은은 이미 올해 신년사에서 ICBM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시험 발사를 할지 모른다. 그러면서 일부 그 준비 상황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ICBM을 개발할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 우산의 신뢰성, 이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게임 체인저라고 봐야 될 상황인데요. 이런 배경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것도 아까 장관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 태영호 공사가 1조 달러 아니라 10조 달러를 줘도 북한은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핵 포기는 결국 김정은 정권과 북한 체제의 포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최후의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거의 공통된 전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배경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배경은 아까 이제 언급한 대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출범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동맹이 과연 온전하게 기존처럼 공고하게 과연 유지될 수 있겠느냐, 혹시 어떤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임사를 보면은 결국 남의 나라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이 자기 국경을 못 지키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에 대한 그 개탄과 그거를 이제 바꾸겠다는 의지가 피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1969년에 닉슨이 그 베트남전의 과도한 개입에 대한 여론 악화에 따라서 미국이 그 새로운 아시아 정책인 닉슨 독트린을 그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5개항으로 된 그 닉슨 독트린 내용에 보면은 그 제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은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조약상 약속은 지키지만 강대국에 의한 위협에 강대국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3항에는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서 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또는 군사적인 과잉 개입은 하지 않겠다.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는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그 화해하기 직전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하고 지금은 또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물론 상황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중국이 막 핵무장을 한 직후였고, 그래서 아시아의 핵 보유국이 중국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뭐 인도, 파키스탄에 그 북한까지 지금 핵을 가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을 똑같이 비교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닉슨 독트린에 대한 그 실망, 좌절 이런 것 때문에 핵무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 아무튼 상황이 다르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정책, 아시아 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 노선에 따라서는 제2의 닉슨 독트린, 이 트럼프 독트린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컨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그 외교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가 되면서 국가의 존립을 위해 자위적 조치로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뭐 이건 최고 국민 여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반대하는 여론보다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58%가 찬성을 하고 3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그 자위적 핵무장론이 점점 목소리를 얻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핵무장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어떤 기술적 측면에서 이거는 여러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2015년 봄에 그 미국 그 과학자연맹 회장인 찰스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그 퍼거슨 보고서를 낸 일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37쪽짜리 그 보고서를 냈는데요.
그 사람은 아무튼 핵 문제에 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분 말씀에 의하면 짧게는 6 내지 8개월, 길어도 1, 2년 내에 한국이 결심을 하면 핵무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그분의 전망입니다. 그 지금 이제 월성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원자로가 모두 24기가 지금 가동 중인데 그 중에 월성에 있는 4기 1, 2, 3, 4 월성에 있는 4기는 중수로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경수로고요. 그래서 월성에 있는 4기의 중수로를 이용하면은 매년 416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2,500kg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다는 게 그 퍼거슨의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처리 공장이 필요한데 이것도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4 내지 6개월 내에 건설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그리고 한국은 지금 컴퓨터 기술 수준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굳이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기술적인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것 같고요. 그러나 핵무장을 하게 되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이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NPT에서 우리가 탈퇴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국제사회에서는 결국 한국은 북한과 같은 불량 국가의 길을 걷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미국과 맺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도 파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서 한미 동맹도 파탄의 일을 각오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비난과 제재 이런 것 때문에 정치 경제적으로 엄청난 고립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에 더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전력 생산의 30%가 이제 원자력 발전인데 그 원자력 연료, 우라늄 등 이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면서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일본도 할 것이고 대만도 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전체가 핵무장을 하게 되는 핵 도미노 현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치러야 될 핵무장의 대가들입니다. 물론 이런 거에 대한 반론도 또 있습니다. 사실 그 퍼거슨 보고서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하나의 난제에 대한 그 반론까지도 거기 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퍼거슨 박사의 의도는 한국이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이라는 게 이게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한 핵 비핵화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게 그분의 그 주장인데요. 예컨대 한국이 핵무장할 경우에 한국이 북한 같은 그런 불량 국가를 몰려가지고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와 고립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에 대해 퍼거슨 보고서에는 인도의 예를 듭니다. 인도가 핵실험을 하고 1년 동안 국제사회 제재에 시달렸는데 결국 1년 만에 그게 흐지부지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북한과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가 핵무장하는 것은 북한과 같은 동렬에 놓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 협정을 파기를 하면 손해 보는 거는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손해를 보게 된다. 경제적으로 뭐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 상황이지만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비확산 그 비핵화에 대한 스탠스가 과연 뭔지 이게 사실 지금 약간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핵 강화와 핵 확장을 얘기하다가 또 어떤 때는 비확산을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가 좀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좀 이미 그러고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국, 일본의 핵무장 하면 어때? 뭐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있고요.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고조될 경우에 차라리 한국과 일본을 핵무장 시키는 게 그래서 그쪽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한국에 제재를 하고 한국을 고립시킬 경우에 한국이 당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도 있지만 한국이 이미 세계 6위의 수출 대국이고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한국과 교역하는 다른 나라도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지금 얘기한 이 반론의 상당 부분 때문에 wishful thinking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정도지 이게 신빙성이 있는 그런 반론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북한 보고 비핵화라고 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명분이 사라집니다. 거기에 정면 배치되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확산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북아 핵도미노를 촉발하게 되고,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 찬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섣불리 거기에 대해 부응해서 핵무장을 결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무튼 전체적으로 득과 실을 이렇게 교량을 하면 현재로서는 실이 훨씬 크다. 따라서 현재로서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은 일종의 백일몽, 파이프 드림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핵 문제에 과연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이냐, 핵무장을 않는다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토론의 그 핵심이 될 텐데요. 결국은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어쨌든 실현 가능성을 떠나 어쨌든 그 방향으로 계속 일단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북한 핵의 위협이 한국으로서는 현실적인 위협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안보적 대비를 병행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목표를 그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 최종적인 골 목표로 두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의 현 수준에서의 동결로 단기 목표를 일단 조정을 하면서 핵 동결을 위해 이 한미 북한이 그렇게 반대하는 한미 연합훈련하고 한미 연합훈련의 중단이나 축소하고 서로 바터하는 그러한 식으로 일단 대화를 북한과 개시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체제 전환과 북미 수교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이건 뭐 대단히 상투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북한이 남한에 대한 그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남북 대화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대화 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한 핵의 그 현실적 위협을 최소화하고 억제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의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가지고 이 다양한 포맷의 이 대화와 협상 프로세스를 재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울러 이 북한 핵 문제 근본 원인인 이 분단 체제의 극복 노력을 하면서 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에 대한 우리의 커미트먼트는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 안보적 차원에서 미국 해구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략핵의 어떤 상시 배치나 아니면 순환 배치, 그런 요구를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부분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나 아무튼 유럽 일부 국가의 사례를 원용해서 이 코드 쉐어링하는 방식으로 전술핵의 어떤 담보, 전술핵을 안보 쪽으로 담보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드 배치 문제, 또 그 다음에 한국형 미사일 방어 시스템 문제, 이런 것 등은 어쨌든 안보적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실적 대응책으로는 북한의 핵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인정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 한편으로는 안보적 방어책을 강구하면서 장기적인 목표로 비핵화를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상황에서 핵무장은 비현실적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바로 핵무장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내부적 대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의 그 아시아 정책, 한반도 정책의 변화로 한미 동맹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 경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제2의 닉슨 독트린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온다든가, 아니면은 북한의 그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이 본격화하는, 현실화하는 단계, 예를 들어 가지고
북한이 이 재래식 무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강도에 도발을 한 다음에 한국이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맞대응을 할 텐데 맞대응을 하면 우리는 핵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경우 그런 상황이 될 경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ICM 개발을 완료했을 경우 그러면 과연 미국이 LA를 포기하고 서울을 지킬 것인가? 라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미국의 용인하에 일본과 동시에 핵무장을 추진하든가 이런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내부적인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 독자 핵무장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는 없지만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는 불가피한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 의원님 감사합니다.